의사였던 아버지, 은퇴 후 생활비 120만 원 62세 아버지의 비참한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의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자산이 많을 것 같고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는 편견이 먼저 들 거예요. 저도 사실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셨을 때는 은퇴 이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정년을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나신 아버지는 국민연금과 조그마한 개인연금만으로 한 달에 120만 원 남짓으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의사였는데 왜?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거나 재테크나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풍족한 건 아니더군요. 지금 와서 보면 젊었을 때부터 은퇴 자금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했다면 좋았을 텐데 바쁜 진료와 가족 부양에 치이다 보니 제대로 된 노후 대비를 하기 어려우셨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옛날처럼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살면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적 공백이 더 커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 달에 120만 원 내외로 살아가야 하는 62세 아버지의 은퇴 후 삶과 더불어 다른 분들의 사례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62세 의사 아버지의 은퇴 스토리. 저희 아버지께서는 60세를 조금 넘겼을 때 병원에서 나오셨습니다. 정확히는 병원장에서 업무 과부하가 큰 1차 진료 과장 자리에서 손을 떼고 겸직 형태로 몇 달 정도만 외래 진료를 하셨죠. 그 뒤에는 완전히 퇴사하셔서 이제 좀 쉴 때도 됐다 하시며 완전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의사로 일했으니 크게 문제 없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개인 사업계인 병원을 하셨던 건 아니고 대학병원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셨기에 사업체를 통한 추가 수입이나 퇴직금이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특별한 재테크를 해오지도 않으셨고 주택 대출이며 자녀 교육비로 인해 빚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문제는 바로 고정 지출이었어요. 집값이나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등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연금은 국민연금에다가 예전에 짬짬이 들어둔 연금보험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합해도 한 달 120만 원 정도가 고작이었고 아버지께서는 한참 동안 이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체면이 있으셨겠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달 120만 원에 맞춰서 사는 삶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젊었을 때 생활 수준도 있으셨고 지금까지도 병원 근무를 통해 중간 이상 수준의 생활은 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의료비 지출이나 건강관리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매달 치과나 정기검진 등으로 꽤 많은 돈을 쓰셔야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아끼면 되지 않나 했지만 세세하게 생활비를 따져보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본인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싼 마트나 할인시장 위주로 돌아다니고 외식이나 모임도 거의 안 나가게 되셨어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느끼셨을 자괴감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의사로서 이제 마음 편히 한 끼 사먹는 것도 망설여야 할 만큼의 경제 사정을 받아들이기 힘드셨을 테니까요. 아버지 사례를 통해 확실히 깨달은 건 직업이 뭐였든 간에 은퇴 후 삶은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은퇴 계획이 막연한 분들이라면 나는 저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안심하기보단 지금 당장부터라도 노후 자금이나 연금 그리고 생활비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2. 사례 1 건설 현장 35년 근무 예상치 못했던 불안한 노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지인의 아버지 김씨 65세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 기술자로 일하셔서 35년 넘게 열심히 현장을 뛰셨어요. 물론 퇴직금이 조금 있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느라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고 또 장기간 야외 작업으로 관절 쪽에 큰 질환이 생기면서
의료비 지출이 큰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정상 집이 아니라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다시 월세로 옮겨 다니시다 보니 좀처럼 자산을 모으기 쉽지 않았대요. 노후를 위한 목돈을 준비하기는커녕 당장 아이들 졸업시키고 집안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60대 초반에 사실상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직하셨는데 그 후로는 국민연금으로 9만 100만 원가량 받으면서 소소하게 현장 아르바이트를 나가곤 하세요.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하루 일하면 이틀은 쉬셔야 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술자로서 자부심도 컸고 우리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하고 부모 모시고 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분이라 더욱 상실감이 크셨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 정말 누구든지 노후 대비가 확실치 않으면 한순간에 불안정한 환경에 놓일 수 있음을 느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기 쉽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자식들도 자기 살 길 찾느라 바쁘기 때문에 부모님을 전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워요. 3. 사례 2 교사 퇴직 후 예상과 달랐던 삶. 두 번째 사례는 제 이모님 지인분이신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30년 넘게 하셨어요. 교직의 장점 중 하나가 연금이 괜찮다라는 인식인데 막상 퇴직해보니 생각보다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아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해요. 그러면 교직연금이면 꽤 많이 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잖아요. 문제는 예전에는 교직연금이 좋았지만 제도가 바뀌고 받는 금액이 세대마다 달라서 옛날처럼 풍족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분은 일찍부터 자녀 유학비와 집 대출금을 처리하느라 큰 돈이 빠져나갔고 60이 넘어서도 계속 방과 후 수업 지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부수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더욱이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교사 시절에는 스트레스가 많아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됐지만 이제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의료비 폭탄이 떨어지는 셈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어도 막상 은퇴 후에는 계속 금전 문제가 떠오르니 여유롭고 행복하게 노년을 즐기긴 힘들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공무원이든 교사든 상관없이 노후 준비가 체계적이고 오래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에요. 4. 사례 3 자영업 실패 후 힘겨운 재시작. 마지막 사례는 자영업 하시던 박 씨 63세의 이야기예요. 가게를 20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 한때는 직원도 고용하며 오래 가겠지라고 생각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경쟁업체까지 들어서면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벌어둔 돈을 가게 확장이나 인테리어, 재투자에 많이 쏟았다는 거예요. 당장 영업이 잘 될 때는 투자하면 더 커지겠지라고 믿기 쉬운데 한번 타격을 입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폐업 과정에서 빚까지 져서 이후 60대 초반에는 재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매달 7,08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택배 상하차나 간단한 청소 업무도 하시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 상태예요. 정년이랄 것도 없고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항상 우울해하신다고 합니다. 자영업으로 돈을 좀 벌었다가 잃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한창 잘 될 때는 이대로 몇 년만 더 일하면 노후는 문제 없겠다라는 희망이 생기지만 시장 환경이 바뀌거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매출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은퇴 후에는 이런 환경 변화를 다시 뒤집을 기회가 적어요. 5. 은퇴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마음가짐. 이렇게 세 가지 사례와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업이나 과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은퇴 후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할까요? 연금 점검.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나 직업연금, 개인연금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죠. 부채 관리 은퇴 후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연금뿐이기 때문에 부채가 남아있으면 고정 지출이 커져서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요. 가능한 은퇴 전까지 부채를 최대한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 현실화 막연히 아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지출이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해요. 식비,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병원비, 용돈까지 항목별로 적어보면서 내가 은퇴 후에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필수예요. 일하는 노년 요즘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한다가 당연한 시대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내 건강 상태, 체력, 흥미, 기술 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면 은퇴 후에도 유연하게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관계 맺기 결국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자녀, 가족, 주변 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도 버팀목이 생깁니다. 6.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의사였던 아버지, 은퇴 후 한 달에 120만 원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현실을 비롯해 건설 현장 근로자,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직업이 뭐였든, 소득 수준이 어땠든,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시장 가치가 떨어지면서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난 아직 몇 년 여유가 있다. 내게는 일어날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준비하지 않은 현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한창 젊고 일할 때 조금이라도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사실 이미 대응하기엔 늦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가 전부 암울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늦게라도 정리를 시작하고 생활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체력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좀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아버지처럼 한때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소득이 괜찮았던 분도 결국 은퇴 이후에는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오늘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그리고 미리미리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할게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혼자 고민할 때보다 더 나은 해답이 보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